묘의 종류. 앞으로 다루게 될 묘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봉분이다. 흔히 묘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것이다. 다음은 평장이다. 예전에는 봉분묘가 많이 사용되었지만은 벌초 등 관리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평장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묘비석 형태의 묘가 있다. 예전에는 묘하면 봉분이었다. 묘를 잘 관리하는 게 선조에 대한 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거리가 멀어 관리가 힘들거나 본인 세대에는 묘를 잘 관리했지만은 후대들은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평정으로 변경하는 일도 꽤 있다. 평정. 대부분 봉분묘보다 최근에 설치했다고 보면 된다. 근래에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묘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어른들은 더 그렇다. 묘지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관리라도 편하게 하자고 해서 평정의 형태로 많이 한다. 수도권은 토지 지가 자체가 지방보다 비싸서 다양한 형태들의 매장 방법을 사용하는데 지방은 여전히 묘를 선호한다. 묘지를 하며 들은 이야기인데 청정권이 양반의 고장이라서 그런지 몸에 불을 붙이는 화장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 매장이 아닌 묘를 고집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재미있지 않은가? 앞으로 경매시장에서 묘지 매물이 마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 덕인지 내가 세종에 온 이후에 충정권의 물건을 많이 경매했다. 이번에는 봉안이다. 화장은 여러 형태의 시설물 안에 안치하는 것이다. 납골과 대동소이한 의미다. 봉안은 많이 있는 형태는 아니며 경매로 나오는 빈도가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적다. 다음은 수목장이다. 최근에 수도권에서 많이 쓰는 장지 방법이다. 관리에 이점이 있는데 그 수목장조차 가격대가 높아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수도권에는 주거 몸 하나 누울 자리조차 점점 고가로 변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풀어보자. 분묘 기지권이 묘지 연구자 입장에서 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목장은 분묘 기지권 성립할까? 정답은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지기권. 그 이유는 분묘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목장 밑에도 유골의 골분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이 묘가 아닌 수목이 있기 때문이다. 수목장은 변모가 아닌 자연장의 형태로 본다. 자연장이란 유골을 화장한 다음에 나무, 꽃, 잔디 밑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수목장은 경매하면 안 되는 물건일까? 시세조사하는 법.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시세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경매 물건을 임장 가면 현장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시세를 조사한다. 즉 발품을 파는 것인데 묘지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바로 밸류맵, 디스코, 땅야이다. 모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된 것을 보기 편하게 만든 사이트로 휴대전화의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밸류맵을 주로 사용한다. 기능성의 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손에 익은 것을 사용하면 된다. 건물을 보기에는 디스코가 편하고 토지 만 보고 싶다면 땅야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밸류맵을 사례로 들어보자. 밸류맵에 접속하면 지도 위에 파란 색 핀이 보이는데 이 핀들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매 물건의 시세를 보기 위해서 보고자 하는 경매 물건의 지분을 검색해야 한다. 물건이 전북 고창군에 있는 백권지 물건이라면 고창군 백권지라고 말이다. 실거래가 된 거래들은 파란색 핀으로 보이고 경매 물건은 초록색 핀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를 클릭하면 감정가가 평당 얼마인지, 유찰이 몇 번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관심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으면 이를 토대로 주변 물건들의 거래 사례를 통해 시세를 파악하면 된다. 이 방법이 번거롭다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도 무방하다.
나름 묘지 경매가 편리하다는 메리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시세를 파악한다. 경매 초창기에는 내가 조사한 가격이 맞는지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시골의 경우에 마을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금 떨어진 읍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시세를 파악했다. 시골에 있는 토지의 경우 거리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시세를 아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시세를 조사한다. 감정이 1200만 6600 현장에 답이 있다. 묘지를 경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는 낙찰받은 물건 외에 묘가 있는 물건들 대부분의 낙찰 처리를 관찰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묘지들을 다 보고 있다. 이 처리를 관찰하다 보면은 사람이 정말 어떤 묘가 좋은 것인지 알고 낙찰받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법원에서 내 물건의 매각 순서를 깨달을 때였다. 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어떤 물건을 입찰하러 왔는지 서로 묻더니 한 사람이 묘지만 전문으로 한다고 했다. 묘지를 전문으로 한다니 신기했는지 이 사람에게 질문이 또 쏟아졌다. 어떻게 이런 묘지만 하신 거예요? 이런 게 돈이 된단 말이야? 어떤 물건 입찰 오셨는데요? 이거야 이거 받아서 해결하기 안 힘드세요? 실력이 있으면 쉽지. 그래서 난 전문으로 이런 것만 하잖아. 이 사람은 으쓱한 듯이 보였다. 묘지만 전문으로 한다는 말에 동질감을 느껴 더 관심이 있었다. 내 순서보다 빨라서 이 사람에게 낙찰된 물건을 우연치 않게 보았는데 왜 낙찰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물건이었다. 본인 말처럼 묘지를 전문으로 한다면 절대로 낙찰을 받지. 묘지 경매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안 되는 묘지였다. 이 사람은 어떤 묘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묘지 경매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유튜브를 시작하여 업로드한 묘지 경매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는 영상이 베일에 쌓여있던 묘지 경매라는 시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린 지표라고 생각한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묘지 경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묘지를 제하고 사용하라. 묘지가 없는 부분을 분할하는 식의 이야기였다. 전문가를 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묘지를 낙찰받아야 하는지 몰랐지만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게 이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거기다 성과까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니 안 따라올 수 있겠는가? 이 영상에서 내가 강조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묘가 관리가 잘 된 것을 찾아라. 두 번째, 묘가 4기 이상 있는 곳을 찾아라. 세 번째, 묘비가 있는 곳을 찾아라. 실제로 내가 묘지 경매를 제일 잘한다 하여 대한민국 묘지 경매 1인자라는 채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2년이 넘도록 부정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 묘지 경매를 시작한지 하기 전에 꼭 보아야 하는 바이블이 아닐까? 나는 수강생들에게 꼭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된 묘를 찾으라고 교육한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후손들이 그만큼 애착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추후 매도하기가 더 쉽다. 여러분은 선조 묘에 얼마나 자주 가는가? 명절마다 참가. 대부분 명절을 위해서 벌초를 하고 성묘를 간다.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지 않다. 가까운 곳에 살며 묘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그만큼 묘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된 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꼭 명심하자. 투자를 하는 목적은 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묘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묘가 있어야 그만큼 팔기가 쉽다. 자꾸 강조하는 까닭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묘가 많은 것을 찾아라. 묘가 많은 것을 찾으러 가면 끄림직할 것 같은가? 물론 그럴 수 있다. 묘가 많으면 반대로 묘지가 또 관련된 연구자가 많다는 뜻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땅을 사러 갈 사람이 많은 것이니 나쁠 게 없다. 그렇다면 묘 1기가 있는 것과 5기가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고가에 낙찰될 것 같은가? 정답은 묘 5기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묘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묘의 기수가 적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니다. 앞에서 묘 기수가 늘어나면 연구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묘가 1기나 2기가 있으면
통상 부모님의 묘다. 이 묘에 관련된 연구자들은 자녀들, 저 형제들밖에 없다. 묘가 4기 이상 있으면 부모님과 조부모님일 수 있으며 관련된 연구자들은 2집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친척의 범위로 넓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런 묘는 낙찰 후에 좀 더 쉽게 매도가 가능한 것이다. 묘를 처리해야 한다는 불효임에 섣보이지 말고 관점을 살짝만 틀어서 보자. 이러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묘를 낙찰받을 때 해결이 쉽다. 난 경매를 해온 기간에 비해서 낙찰받은 물건의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단기 매도를 통해 회전도 많이 시켰다. 내가 이렇게 단기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지금도 한 건 한 건 처리하며 새로운 사실을 배우면서 성장한다. 묘지원 내의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조차도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더욱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